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흐르면 어느 정도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빈자리는 더욱 커져 나를 괴롭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와 다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내던 그 목소리마저 이제는 그리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제 꿈엔 그가 나옵니다. 꿈은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눈을 뜨고 나면 그것은 슬픈 꿈이죠. 이것이 현실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찍힌 사진들을 상자에 담아 깊숙이 놔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랜다지만 기억은 더욱 선명해져만 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밖에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월은 늘 의욕이 없습니다. 그를 잃은 달이니까요. 더군다나 오늘은 그를 잃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눈물을 흘리다 잠깐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가와서 따뜻하게 절 안아줍니다. 순간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있는 옷과 침대 시트 그리고 습관처럼 라디오를 켜고 침대 위에 다시 누웠습니다. 이대로 그를 따라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너무 강해집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위스키 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그 조각을 들어 손목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DJ가 읽어주는 사연이 들렸습니다. 그 말들에 집중할 정신도 없었지만 제 이름이 놀랍도록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는 정말 널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게 마음에 걸리네. 나를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바랄게. 그니까 앞으로 꼭 잘 지내야 해. 내 몫까지 열심히 살아내야 해. 갑자기 심장이 빠른 속도로 뛰어서 터져나올 것처럼 아팠습니다. 라디오에 내 이름은 자주 나오지만 이것은 확실히 나를 부르는 것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연은 정말 인상 깊네요. 3년 전에 도착한 사연인데 3년 후 오늘 꼭 읽어달라는 부탁이 쓰여 있어서 작가님이 보관하시다 제게 건네주셨거든요. 저 사연 너머엔 그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서 눈물이 마구 차올랐습니다. 그가 갑자기 사라지기 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슬픈 미소를 띠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눈물 뽑아보려는 뻔한 스토리. 사랑하던 연인 중 한 명이 불치병에 걸렸고 그 사실을 연인에게 전하지 못하고 숨어버린 드라마 많이 보셨지요? 그대로 사라지거나 연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조금 남은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런 스토리를 그와 보면서 저런 내용은 뻔한데도 볼 때마다 슬프다며 눈물을 훔치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가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나 때문에 힘들고 피폐해진 삶을 살다가 행여 나를 따라오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먼저 간 내가 원망스러워 미칠지도 모르겠고 죄책감의 하늘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울 거니까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절 꼭 안아주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말대로 아무 일 없이 우리의 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달려간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온갖 약들이 링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수척한 그가 저를 보고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의 침대 옆 빈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는 요새 너무 과로해서 일해서 몸에 피로가 너무 쌓였는지 쓰러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냐고 물어도 이제 안 아프다며 저를 번쩍 안아들고 병원 침대에 눕히며 장난을 치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질환에 걸린 것은 아니니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면서 면역력을 좀 높이고 체력을 되찾으면 퇴원해도 된다고요. 하필 그때 전 자료를 조사하러 미국에 다녀와야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미루려고 해봤지만 큰 프로젝트를 맡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3일이면 되니까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에게 걱정하지 말고 밥 잘 먹고 약 잘 먹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는 웃으면서 자기가 애냐고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 그의 병실에서 잘 갔다 오겠다고 손을 흔들며 나서는데
이상하게도 저를 빤히 바라보는 그였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그의 눈이 조금은 슬퍼 보였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가 나를 조금이라도 더 눈과 마음에 담으려 한 것이었음을 말이죠. 그때 그걸 알았다면 이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의 옆에 서 있어줬을 텐데 너무 가슴 아픕니다. 미국에서의 일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정신이 다른데 팔려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그가 좋아하는 위스키 한 병을 샀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싸다고 못 사게 했었는데 깜짝 선물을 해주면 기뻐하겠죠. 비행기가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좀 들었지만 뭔가 하고 있느라 전화기가 꺼졌으려니 생각하고 그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할 때까지도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병실로 올라갔는데 그는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퇴원하셨다는 말뿐 그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텅 비어있는 그의 집 침대 위에 쪼그려 앉아 불안감에 한없이 떨며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그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원망스러웠다가 걱정됐다가 어떤 감정으로 시간을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어머님께 전화가 와서 받았고 그 이후의 일들은 기억에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힘들었으니 그 상황들을 기억에 담았을 리 없어서인지 그를 보낸 그날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님은 제게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왜 떠난 건지, 왜 이 세상에 없는 건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이런 상황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적어도 그가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알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모든 걸 제가 모르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냥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숨만 쉬는 것일 뿐 거의 시체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 라디오를 통해 그가 제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을 닦고 슬프게 웃음지며 그에게 잘 가라고 나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저의 삶을 다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와는 만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의 바람대로 그렇게요. 그를 잊고 열심히 살아야겠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